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 나와봤어요. 그런데 오디오가 좀 걱정되네요. 그래도 귀 쫑긋 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제가 책의 한 챕터를 읽어드리고요. 그에 맞춰서 책이 그렇구나 라기보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다가 내 생각은 또 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잘 접목해서 나에게 실행해 봐야지 하는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또 책 읽기가 좀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엄마들께 책을 한 챕터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란 책이에요. 그 중에서 늘 같은 사람이 문제가 될 때, 전 왜 이게 확 와닿았냐면 신랑 쉽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매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욱 하고 돌아서서 또 감정적으로 굴고 말았네 라고 후회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A 과장과 부하 직원 B가 그렇습니다. B는 자신의 상사인 A 과장이 거북하기 짝이 없습니다. 묻는 말에 가만히 대답만 하는데도 꼭 화를 돋우는 말을 내뱉기 때문이죠. 그래서 B는 A 과장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면 매번 얼른 이야기를 끝내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게 돼요. A 과장도 부하 직원인 B가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주하고 있다 보면 점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게으름뱅이 변명을 듣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과장은 B를 추궁할 일이 있어도 오늘은 그냥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끝내야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A 과장이 호된 빈정거림에 B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B가 늘 변명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A 과장은 이제 됐어 하고 이야기를 싹둑 끊어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왜 저 사람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럴까 하고 속으로 화를 곱씹곤 합니다. 정말이지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감정 조절에 서툰 사람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특정한 상대와 충돌하고 다 알면서도 감정적이 되는 데다 그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걸 뒤돌아서 후회하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합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없는 셈입니다. 나 학습 능력 없네. 지식이나 정보, 기술이나 경험의 세계에서는 학습 능력이 없다고 깨달으면 스스로 반성하지만 감정의 세계에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도 자신이 아닌 상대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야 잘못한 건 상대방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화날 일도 없었어 라는 어디까지나 자신은 피해자라고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보기엔 잘못한 건 분명히 상대방이야. 난 잘못이 없어.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해.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내게도 일단 고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늘 휘둘리기 일쑤야 라고 깨달았다면 냉정해지자 사무적으로 처리하자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A 과장과 B는 그렇게 마음먹고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머리 한구석에 이런 놈 따위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이 빈정거린다고 상대하면 안 돼. 이 녀석의 변명 따위 고지곳대로 듣지 않겠어. 만약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미 감정적이 된 것입니다. 또는 불쾌한 감정에 얽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예측한 대로 상대방의 입에서 질척질척한 빈정거림이나 변명이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불쾌한 감정은 단숨에 증폭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감정의 패턴이 평소와 같으므로 결국 매번 같은 흐름으로
대화가 전개됩니다. 아, 정말 단순히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책이네요. 여기다가 제 의견을 넣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집어넣어서 꾹꾹 씹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든 후에 오늘의 제목, 늘 같은 사람이 문제가 될 때, 이 늘 같은 사람을 문제시 되지 않도록 하면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신 거네요. 그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보내세요.